예. 2024년 3월 1일 음력으로는 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앞으로 한 9일 정도면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고요. 오늘은 또 3월 31일이고 바깥에는 날씨가 그지없이 좋은 봄입니다. 봄은 해살이 모이는 곳이고 해살이 모이면 땅에 있는 흙이 지기를 받아서 전자가 머물면서 화학적 원소를 바탕으로 해서 유기적 화학적 원소가 우리가 천문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해와 달과 금성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추나추동의 중방 문화권을 바탕으로 있는 샤먼 문화가 나타나고 이를 일명 샤먼 제국이라고 하죠. 또 샤머니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를 일명 우리가 삼신이라고 하고 하늘 땅 사람 또 해가 낮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달이 이제 밤을 상징하고요. 음양. 그 다음에 이제 금성이 새벽을 대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인은 햇빛과 그림자와 새벽이다. 이것이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우리가 중방 문화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빙하기 이후에 12,000년 전에 빙하기 이후에 약 3,000년 동안의 그런 대홍수 기간을 겪으면서 지금의 해수면이 현재와 같은 상태에 오게 되면서 드디어 인간의 농업혁명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연금술이 발달하는 이런 시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태고사의 재발견 190번째 언어적 사고 8번째 환구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놓다. 자, 그래서 역사의 자연과학과 자연과학이라고 하면 인간의 시각적 사고에서 언어적 사고로 발전하였다는 말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초월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사고를 하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그러한 초월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초월의식은 바로 인간이 생명을 훨씬 더 복잡한 원자가 아닌 원자의 배열로 나타내고 이 바로 생명은 원자가 아니라 원자의 배열로 일어나는 생명현상이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자와 분자를 만들게 되고 또 관계와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는데 관계와 네트워크라는 것은 바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초월적인 부분과 자연을 대상으로 인간이 아닌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초자연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우리가 해면동물이나 이런 것부터 조직이나 기관이 거의 분화되지 않은 우리가 후생동물부터 이후에 대뇌 신경 관계망이 극도로 발전하는 그런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로 발전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드디어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인간은 추상적이고 가상적이고 상상적인 세계를 만들면서 인간이 자연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예, 자연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관계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 이는 인간만이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주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오로지 상태로만 관계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이 바로 이를 말하고 있는데, 시간과 상태만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시간에 인간의 인식의 작용인 생각이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추상적인 생각을 개입하면서 우주에 개입하면서 인간은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자아라는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아라는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간만이 오로지 나와 같지 않는 존재로서의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행복을 갖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공간과의 관계가 존재로 나타나고, 이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율표를 만들고, 화학적으로 주기율표를 만들고, 이 주기율표가 원소를 만들게 되는데, 이 원소는 분자를 만들고, 분자는 세포를 만들고, 세포는 동물을 만들고, 동물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상호작용인 관계, 즉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걸 초자연적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빛을 매개로 하는 환을 만들어내고, 있지도 않는 것을 있게 만들어내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 환을 만들어내고, 이 환이 바로 원자의 배라는 세포로서 인간과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초월의식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초월의식은 바로 초월의식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뿐만 아니라 빛을 매개로 해서 세포와 인간 의식에 초월적인 요소를 갖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다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우주의 빅뱅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이 북방문화권, 소위 말하는 남방문화권, 중방문화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태고사의 10만 년 전부터 그 언어적 사고를 시작하면서 약 4만 년 동안의 태고사의 문명기를 갖게 되었고, 이 태고사의 문명기를 갖게 되면서 인간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제사문화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이 보살사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7만 4천 년 전부터 우리가 사라진 무제교로 일명 일컬어지고 있는 일컬어지고 있는 순다대륙 순다환인에서 여기가 바로 7만 4천 년부터 약 3만 5천 년 사이에 약 한 4만 년 동안 일어난 내용들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태양신 숭배, 그 다음에 이 태양신 숭배는 제사 의식을 동반하고 하늘에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보살사상이라는 것이죠. 보살사상. 이 보살사상은 인간이 언어적 사고를 시작하면서 가장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어적 사고를 시작하면서 보살사상을 나타내고 그 보살사상을 바로 우리가 범어인 보디사트바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번역하면은 본생사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우리 함석헌 선생님 같은 사상가는 씨알사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일명 우리가 보통 김지아 선생님이 나중에 생명사상에 몰두하게 된 것도 일명 이 보살사상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보살사상을 다른 말로 포함하면 우리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자는 홍익인간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인사상이고, 환인사상은 바로 지혜자이고, 지혜자는 바로 성인을 말하고, 성인을 말하고 샤먼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무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무당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령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애니미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무문화에 있어서 모든 자연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샤먼 북방으로 천축시대 때 올라와서 우리가 샤먼 시대 때 우리가 조두, 콩까다, 조두는 콩까다는 말이 되는데, 적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시를 받아서 훌륭한 그 선녀들에게 시를 그 DNA를 인공 수정해서 훌륭한 유전자를 받아내는 그 관계를 우리가 말하는데, 이거를 바로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그래서 그 수태고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을 우리가 국강상이라고 말하고, 그 국강상이 바로 제사장 문화권을 연명체를 이끌어갔던 지난 9,000년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고사의 10만 년부터 7만 년 사이에 약 3만 년 동안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태고사 문명기의 세계의 사상은 바로 태양신 사상, 보살사상, 제사의식,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태고사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남방문화권, 그 다음에 남방문화권에는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방으로 올라가서 천축대륙, 천축환인이 있고, 그 다음에 빙하기가 끝나고 우리가 해수면이 지금의 해수면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약 3,000년 동안에 약 3,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시기를 우리가 방고환인, 이거를 우리가 중방문화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고사는 1기, 상고사 2기, 상고사 3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상고사 1기에 해당하는 남방문화권은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인 시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상고사 2기에 속하는 이거를 우리가 일명 북방문화권이라고 말하죠. 북방문화권이라고 말하고, 이 북방문화권은 빙하기가 시작되는 제4 빙하기, 그리고 기에 제4 빙하기의 홍족세 말기까지를 제4 빙하기의 홍족세 말기까지이고, 그 다음에 구석기로 보면은 구석기 후기에 들어가는 시점인 것입니다. 구석기
부석기 후기에 들어가는 시점인데, 이때에 우리가 그 남방에서 끊임없이 동서남북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북방에까지 뭐냐면 도달해서, 북방에 도달해서 서구 유럽까지 인간이 진출한 시기가 24,000년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35,000년에서 12,000년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제4빙하기 홍조세 말기에 들어가는 시기이죠. 이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25,000년 정도의 시기를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천축대로 천축한인이라고 말하고, 천축은 바로 범으로서 산스크리트로서는 하늘도시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방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그 대두된 것이 이 천문학의 발달이라는 것입니다. 천문학의 발달. 북방으로 올라와서 발달된 것이 이게 천문학의 태동. 예, 이게 샤먼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샤먼의 태동이라는 말로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북방으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천문학이 뭐냐면 고도로 발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에서 상고사 1기에서 이야기했던 태양신 숭배, 보살사상, 정령신앙 이런 것들이 다시 구체화돼서 홍익인간, 정령신앙, 선앙당 사상, 그 다음에 샤먼 사상, 천문학, 태동 이런 거로 이제 북방에서 연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빙하기가 끝나고 12,000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고 바로 상고사 상기가 들어가는데, 이때가 약 한 3,000년 정도 시간이 되는데, 이때가 바로 중방문화권이죠. 이때는 바로 빙하가 끝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홍수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대홍수라고 말하면은 이 시기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가 고산족이 되어서 북방으로 산이 높은 데로 올라가게 됐고, 이때 바로 나침반과 같은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우리가 방고한이라고 말하고, 방고는 범으로서 뭐냐면은 판나 즉 다시 말하는 광명을 대표하는 빛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광명이세라는 그러니까 보살사상 홍익인간, 광명이세, 이게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살사상 홍익인간, 보살사상 홍익인간, 그 다음에 광명이세. 예, 우리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보살사상, 홍익인간, 그 다음에 광명이세, 나중에 제세이와, 이게 네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나타난 사상이 바로 광명이세이고, 이때 바로 토템 사상이라든지 독서지 어성현, 이때 이제 문자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문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를 이용한 농경이 시작되고요. 수를 이용한 농경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재정 일치사회와 재정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무승과 무숙이 구분되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런 천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삼신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그래서 삼신사상은 바로 샤먼 사상을 말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해와 달과 금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천지인으로 설명도 하고, 우리가 삼성각, 칠성각에 있는 환인, 환웅, 당군을 삼신을 모시기도 하죠. 자, 그러나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했다시피 우리는 국조 오조당을 모셔야 된다. 남방문화를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남방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하라방 할망사상,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라방 할망사상, 이것이 이제 요구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방문화를 대표하는 하라방 할망,
북방을 대표하는 신사상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조 5조당을 뭐냐면 모시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대사가 시작되죠.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9,000년 전부터 우리 한국은 조선은 1910년까지,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까지가 바로 이 고대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고대사. 그래서 이를 뭐냐면 우리가 샤먼의 시대고 무성의 시대다. 자, 그래서 이때에 바로 제석환이라는 것이 나오고, 제석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제우스 신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석환이는 바로 제우스 신을 대표하는 것인데, 지중해 문명에서 우리가 요하 문명에까지 걸쳐져 있다는 것이죠. 지중해 문명에서 요하 문명에 걸쳐져 있는 유라시아를 거쳐서 농경과 목축을 반농반목하는 그런 것이지, 스키타이라고 말하는 윤목민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또 밝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성석 선생님의 연구와 그 다음에 돌아가신 우리가 박용석 선생님의 대학자의 샤먼 제국과 샤먼 문명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바로 천문학이 발달되고, 이 천문학이 뭐냐면은 바탕으로 해서 수로를 이용한 농업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그 다음에 연금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대사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환단고기에 있는 우리가 환인, 환웅, 당군 시대들을 말하는데, 이거를 지금으로부터 한 9,0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제세화, 보사사상, 태양신 숭배, 제사의식, 정령신학, 토템사상, 독서지 어성연, 그 다음에 천문학, 수를 이용한 농경, 천문학 7, 천문학, 예, 그 다음에 8, 예, 1, 2, 3, 4, 5, 6, 천문학 8, 수로를 이용한 농업 9번, 청동기 시대 10번, 철기 시대 이렇게, 예, 이렇게 뭐냐면 이미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9,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리 그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이거를 7만 년의 역사로, 10만 년의 역사로 우리가 끌어올렸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바로 언어적 사고를 하는 핵심적인 시호 문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20년도에 동아일보에서 4월 1일 날 나왔던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나왔던 것인데, 바로 그래서 우리의 이 서해 대평원 문명이 바로 문화가 세계 인종의 근원지이고, 두 번째 세계의 대종교의 발원지이고, 그 다음에 언어 문자 발명 기술의 근원지이고, 네 번째 천년의 화려한 물상과 풍부함이 여기에 있다는,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우리가 한국 문명사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대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한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앞에 져 있는 태고사의 재발견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고사의 재발견은 태고사의 문명기와 관계되고,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10만 년에서 7만 년 사이 약 4만 년 기간이다. 정령신앙, 다랭다신 사상은 이 애니미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태양신 숭배, 보사사상, 정령신앙 이렇게 이야기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신 숭배, 하늘의 제사 지내고,
그래서 인신공략, 동물공략, 그 다음에 보사사성은 바로 보디사토바에서 넣고 본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티베트는 이거를 본교로가 말하고 이거를 벤교로가 말하죠. 티베트의 토속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보사사성은 무엇이냐?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다. 이런 요소 5가지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초월성과 초자연적인 요소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생각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초자연적인 것은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월적인 것은 이성적 인 부분을 추론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부분은 인간의 인식작용이 아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 사실, 실험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 추론으로서는 우리가 칸트가 말하는 선험적 경험, 후험적 경험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선험적 경험은 바로 예술, 음악으로 발전시키고 후험적 경험은 문학과 종교로 발전시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 문화, 사회, 윤리, 도덕, 정서, 의미, 감정, 느낌 이런 것, 종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인간과 인간관계의 관계에서 나오는 초월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험적인 초자연적인 부분은 바로 개념적 이성을 만들어내고 이 개념적 이성은 이미지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고 과학적 이성을 가지게 돼서 지식 언어적 사고를 가지게 되어서 개념적 이성은 철학과 수학을 발전시켰고 과학적 이성은 과학과 자연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곳은 사실과 경험, 팩트와 실험을 우리가 토대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월적과 초자연적이 어떻게 발전해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유일무이한 존재,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존재라는 것이죠. 존재. 존재는 바로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간은 자아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자아는 바로 자유와 관계되고 우리가 개인, 자율, 분권화되어야 되는 이 이론이 바로 이 존재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존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에서 자유, 개인, 자율, 분권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권이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래서 이 정치는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환국 연방제 체제로 분권화되는 한국 연방제 체계로 나아가야 된다. 궁극적으로 내각제로 가야 된다는 것 뜻이죠. 자, 경제는 독립재산제를 이루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경제적 독립재산제는 바로 자율자치 자립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독립재산제는 경제적 자립, 자치, 자주와 관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는 바로 개인공화국을 말하고 정치적 개인공화국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문화적인 것은 네트워크와 관계된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러한 연방제는 정치적인 것은 분권으로 나아가고 경제는 자유라, 자주, 자립, 자치, 그 다음에 사회는 개인공화국으로서 책임을 전제를 한다는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 네트워크는 서로 인사조직으로서 관계되어 간다는 것이죠. 예, 그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화 되고 제 4차 산업화 된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기능 분화 사회라는 것이죠. 이 기능 분화 사회. 그 다음에 의사 소통 이론. 그 다음에 납득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 대표적인 사상가가 철학자가 누구냐면은 위르겐 하버마스, 니콜라스 루만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4차 산업 블록체인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초자연적인 부분은 우리가 사태를 말하는 데 있어 서양 철학에서 과학으로 발전시키고 이것이 물질기로 관계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실증과 관계되고 초월적인 부분은 이성과 관계되고
동양 철학에서 본성과 관계되고 이거 리와 관계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를 뭐냐면은 이를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게 바로 뭐냐면은 황태현 박사는 황태현 박사. 예, 황태현 박사. 여기에 우리가 공로를 인정해줘야 될 사람이 바로 황태현 박사죠. 그래서 우리가 서구 상권 분립이라든지 서구 사상에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저의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가 최동서 박사님께서도 모든 인사조직이나 이것이 서양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일명 서양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원인을 제공하고 틀을 만들어 했던 것은 황태현 박사님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이 12세기에서부터 13세기부터 17세기 말과 18세기 말까지 약 100년 동안에 서양이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오늘날에 이런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칠정이라는 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요소와 관계되고 감정과 관계되는데 희노애락 애의욕 이거를 다른 말로 시각적 언어라. 예, 이거를 시각적 언어. 예, 언어. 이거를 이성적 언어. 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척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런 건 인의예지죠. 인의지 이거는 뭐냐면 이성적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초월적 세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초월적 세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정은 다시 말초신경계와 관계되고 최소한의 단위 몸과 관계되고 몸은 또 뭐냐? 몸은 힘이 엉키는 것. 예, 다른 말로 근육과 근육이 엉키는 것을 우리가 몸이라 그러죠. 자, 이거를 우리가 자연적인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성은 중추신경계에서 기억을 해마에서 그 다음에 전전두엽으로 가고 전전두엽에서 기억 다발에서 끄집어내는 이성관계, 이 중추신경계를 말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미주신경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주는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고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이것을 우리가 천지물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천지물생. 하늘과 땅과 물건과 생. 예,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천지물생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샤먼 사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삼문 사상이 나온다는 거죠. 삼문 사상. 자, 삼문 사상. 예, 삼문 사상은 삼신 할머니와 관계되고 삼신 할머니와 관계되고 삼신은 그 다음에 물마누라와 관계되고 예,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조두와 관계되고 그 다음에 이게 수태고지와 관계되고 이게 국강산과 관계고 국강산과 관계된다. 이게 국강산이 바로 뭐냐면 환인이다. 이게 지도자다. 자, 이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개인, 자율, 분권, 뭐 이런 관계성, 이런 인사조직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도 이미 설명해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유명한 우리 최동서 박사님의
인사조직연구소에서 연구하신 요 부분, 예, 인간의 인사조직에 대해서 연구하는 SSPP, 우리가 SSPP라 그러죠. 이거를 SSPP, 예, SSPP, SSPP.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그 사적 영역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정직 성실성이에요. 정직 성실성을 우리가 사적 영역이라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공적 영역은 뭐냐면은 책임성을 말하는 겁니다. 책임성. 책임을 져야죠. 공적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책임은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제가 그 불경 사람으로서 가장 그 지금 현재의 그 정치 권력자로서 세 사람이 있죠. 문재인과 조국과 김어준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인사조직에 대해서 전혀 알긴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공적 영역에서는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인사조직연구소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현상이라는 것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분쇄하는 데는 조국이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나와서.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이재명과 조국은 권력투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권력투쟁을 하게 되는 바탕에는 문재인과 조국과 김어준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힘과,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앞으로 부딪힐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전통 사상인 궁극적으로 행복과 관계되는데, 이 행복은 바로 이 서경에 나오는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 학문하는 자세에서 독서지 어성현과 함께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다.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전통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인의 정통 사상이나 전통이 아니라 정통 사상이라는 것이죠. 독서지 어성현,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 예,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나머지는 이 부분은 한 장이 남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비춰주는 거로 이런 게 있다는 것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74,143년 1961년 2024년 3월 31일 오늘 일요일 한국무미학술은 골장 김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